오늘은 문항 반응 이론을 활용하여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를 구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공해 드리는 데이터를 보시면 테스트라는 SPS 데이터 파일과 그 다음에 R 코드가 들어있는 텍스트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이 텍스트 파일을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R 프로그램에다가 여기 있는 코드를 붙여 넣어서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는 방식으로 할 건데요. 먼저 C 드라이브 밑에 IRT라는 폴더를 만드셔서 이 두 가지 파일을 저장을 해 두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파일을 먼저 열어서 고정검사 이론에서 말하는 난이도와 변별도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문항 반응 이론에서 나오는 결과값과 비교해보는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 보기를 하시면 1번에서 20번까지 문항이 있고요. 데이터를 보시면 0에서 1까지 0은 오답, 1은 정답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자료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에서 척도, 신뢰도 분석을 들어가셔서 1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 쉬프트를 누르고 20번을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 되죠. 그래서 통계량에서 항목 척도, 항목 제거 시 척도를 클릭을 하시고 결과를 보시면 전체 신뢰도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항목 통계량을 우리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평균을 볼 수 있습니다. 0과 1의 비율을 계산을 되기 때문에 얘들을 정답률로 볼 수 있죠. 그래서 1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뭐 평균 29%의 정답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총점과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변별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얻어진 데이터를 엑셀에다가 일단 한번 붙여 놓겠습니다. 엑셀을 실행을 해서 네, 엑셀이 계속 실행이 됐네요.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를 하시면 항목 통계량이 여기 들어갔죠. 평균 우리가 필요한 거는 평균 그 다음에 SPSS 결과 파일에 있는 두 번째 항목 총계 통계량도 복사를 해서 이 엑셀 파일에다가 옆에 같이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항목들만 일단 남기도록 할게요. 위에 제목은 삭제하고 평균이 우리가 말한 CTT에서 난이도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수정된 항목과 총점 간의 상관관계를 CTT에서 변별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삭제를 하고요. 이 고도저항 검사 이론을 통해서 나온 난이도와 변별도를 이제 R 프로그램을 돌려서 나오는 문항 반응 이론에서 결과값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잠시 내려두시고 이 분석 결과는 이제 닫아도 되겠죠. 자, 이 데이터를 우리 R 프로그램으로 돌릴 거라서 이제 R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정 같은 거는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환경에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윈도우에다가 새로 처음부터 설치를 했는데요. 처음 설치하는 내용이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입력할 코드들을 실행시킬 명령어를 입력시키기 위해서 R 스크립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new 파일에서 R 스크립트 이렇게 실행을 해도 되고요. 여기 있는 new 파일 아이콘을 클릭해서 R 스크립트 이렇게 실행을 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아직 저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을 먼저 하고요. 세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C 드라이브 밑에 IRT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 IRT 폴더 안에는 데이터 파일이 들어있고 R 명령어를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는 IRT라는 제목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IRT라는 R 스크립트가 R 그 폴더에 우리가 만든 IRT 폴더에 들어있고 데이터도 여기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는 닫았다가 다시 한번 실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저장을 해둔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파일 해서 C에서 우리가 만든 IRT 폴더에서 IRT를 선택해서 이렇게 오픈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만든 거 저장을 하고 바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IRT 또는 뭐 여러 가지 R 스크립트를 다운받아서 활용할 때는 이렇게 오픈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바로 저장을 하시는 그 저장을 하는 해뒀던 R 실행 파일에서 바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드렸던 그 코드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제가 코드를 다 입력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복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여기 이제 여기 라시 모형 분석 난이도 산출 전까지 일단 복사를 해서 한번 돌려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M+와는 다르게 R에서는 샵이라는 게 주석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적어놨습니다. 파일 저장 경로를 지정하겠다. 작업 환경을 어떤 폴더에서 할 건지 지정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저는 C 드라이브 밑에 IRT라는 폴더에서 작업을 하겠다.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활용하겠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실행을 시킬 때는 어디에서든 상관없습니다. 이 줄에 어디에 커서를 두고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이제 작업 경로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getWD는 작업 경로가 어딘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업 경로는 C 드라이브의 IRT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패키지 설치도 지난번에 실습을 해봤는데요. 문항 반응 이론을 분석하는 패키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실습에서는 MIRT라는 패키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톨 패키지를 실행을 시키시고요. 그러면 처음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요. 라이브러리에서 MIRT를 컨트롤 엔터 치셔서 설정을 하시고 중간에 이런 것들이 패키지를 로딩 중입니다 또는 뭐 다른 패키지를 로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뜨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라이브러리에 MIRT가 잘 탑재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컨트롤 엔터 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꺽쇠 뒤에 작업을 할 수 있다는 표시가 뜹니다. 그래서 MIRT는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고요.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올 때는 여기서는 빠뜨렸네요. 제가 불러올 때는 또 SPSS에 필요한 그게 필요합니다. 인스톨 패키지 이렇게 뜨죠. 치다 보면 이렇게 뜰 때 엔터를 치시면 되고 HAVEN 이라는 패키지가 SPSS를 불러올 수 있는 패키지거든요. 이것도 설치를 하시고 네, 설치가 끝났으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라이브러리에 가져와서 이 패키지를 활용하겠다 하는 명령을 또 해줍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실행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탑재가 됐죠. 이제 이 패키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SPSS 파일을 불러올 건데 테스트라는 SAV 파일, SPSS 파일을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서 테스트라는 어떤 것으로 이제 저장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SPSS 파일을 불러오지만 이것을 그냥 불러오기만 하고 그냥 놔두면은 여기서 처리를 하기가 힘들고요. 어떤 우리가 여기서 이름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거든요. 이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서 아래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어떤 이름을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이제 테스트라는 데이터셋이 만들어졌고요. 이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331명의 그 학생 그리고 20개의 변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가 되겠죠. 이걸 테스트라는 데이터의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첫 번째 난이도만 우리가 산출을 하는 모형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요, 마찬가지로 이 밑에 좀 띄우고 붙여 넣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보면 라시 모형을 분석하겠다. 이 모형은 강의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난이도만 산출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분석 모형으로 우리가 MIRT 라는 명령을 통해서 난이도를 산출하는 그런 명령을 지정을 해서 이제 라시라는 값으로 새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엔터를 또 쳐보시면 이제 계산을 하고 라시라는 어떤 데이터로 우리가 처리를 했죠. 얘는 이제 이런 구조로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는 지금 확인을 할 수 없지만 계산을 해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라시라는 이름으로 이 난이도를 계산을 한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었고요. 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요 라시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값을 산출하라는 명령을 이렇게 내려주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쭉 보시면 문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변별도는 지금 고정이 다 1로 고정이 되어 있고 난이도만 산출한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각 문항의 난이도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값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문항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번 문항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5번 문항이 2.966으로 상당히 다른 문항들보다는 큰 값을 볼 수 있죠. 아주 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그 50% 맞을 확률, 그 만나는 지점, 그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아주 높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해서 여기서 이제 5번 문항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출력을 해 볼 거고요. 범위는 보통 우리가 능력의 범위를 마이너스 3에서 3으로 지정을 하니까 더 큰 값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말고 마이너스 3에서 3 범위로 x축을 그 한 개를 범위를 지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항에 플러스를 그려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그려졌죠. 해석은 또 강의 시간에 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풀 수 있고 나머지 능력이 낮은 학생들은 풀지를 못하는 정답률이 매우 낮은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전체 문항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롯을 지정을 하고 라시의 값을 가지고 결과값도 산출하고
한 문항도 출력을 하고 여러 문항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출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엔터 치시면 여러 문항에 이걸 볼 수 있고요. 이게 그림이 좀 작으면 줌을 눌러 가지고 크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문항별로 1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 범위는 -3에서 3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들의 특성을 살펴보시고 5번이 다른 문항들하고 다르게 패턴이 좀 상이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문항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와 변별도를 같이 계산을 하는 이모수 모형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한번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수 모형도 마찬가지로 이 끝에 엔터를 쳐서 붙여 넣겠습니다. 붙여 넣었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시면 이모수 모형 분석을 이제 난이도와 변별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분석 모형으로 MIRT를 해서 아이템 타입은 2PL 이모수 모형이 2PL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PL 모형으로 해서 우리는 PL2 여기 이름은 편하신 대로 정해도 되는데 변수 숫자명이 앞으로 가게 되면 이게 에러가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문으로 먼저 하기 위해서 저는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L2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도 산출하고 그래프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2PL 모형으로 난이도와 변별도를 산출해서 PL2라는 데이터에다가 저장을 해라 라는 명령어를 컨트롤 엔터 쳐서 저장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에 데이터들이 계속 정상적으로 생성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결과 값도 한번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밑에 나타나죠. 이제 A가 변별도, B가 난이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와 변별도를 이렇게 쭉 살펴보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아까 5번 문항에서 어떤 특징적인 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도 5번 문항 대상으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난이도와 변별도를 동시에 고려한 모형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변별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서 좀 다른 특징적인 점이 나타났는데요. 이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오히려 못 맞추고 능력이 아주 낮은 학생들이 이렇게 정답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문항은 상당히 어떤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경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변별도가 아주 낮은 이런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을 제대로 상위 능력과 하위 능력을 제대로 변별하지 못하는 이런 문항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능력이 높아지면 맞출 확률이 이렇게 전형적인 곡선에 가깝게 추정이 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평평한 것은 능력이 좋은 학생들도 맞출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특히 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별도가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항 내용과 어떤 정답 패턴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문항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추측도까지 포함한 모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밑에 이모수 모형 밑에다가 갖다 놓고요. 자, 이모수 모형 밑에다가 갖다 놓고 3모수 모형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추정해야 될 모수가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로 3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모수 모형이라고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석할 타입을 3PL 이제 3모수 모형 그 다음에
mirt라는 명령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 변수 데이터명을 pl3 이렇게 지정을 했고 앞으로도 그 값을 활용해서 결과값 그래프를 산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l3 모형에 대해서 값을 계산을 하고요. pl3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값을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 변별도 먼저, 그 다음에 난이도, 그 다음에 추측도, 이렇게 해서 추측도까지 고려를 했을 때 또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지 5번 문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능력이 좋은 학생들, 능력이 뭐 마이너스 1 정도의 좀 낮은 학생들도 정답률이 거의 없고 능력이 아주 낮은 학생들, 그러니까 다른 응답에도 뭐 대부분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이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률이 거의 100%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문항 자체는 학생들이 오개념이나 아니면 오류를 많이 발생하는데 이 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100% 맞추는 것은 거의 뭐 찍어서 맞추는 그런 가능성이 되게 큰 문항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문항의 패턴을 한번 살펴보면 추측도를 고려를 했을 때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고요. 특히 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추측이 거의 추측을 하는 문항이고 나머지 문항들에서도 특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쭉 능력이 중간쯤 이상까지 가는 학생들의 응답 정답 확률이 비슷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어떤 능력을 시점을 지나면 학생들이 정답을 많이 맞추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변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를 학생들이 추측을 해서 추측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능력이 약간 보통보다 높은 학생들, 1보다 높은 학생들부터는 이 문항으로 변별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8번도 그렇고요. 이런 추측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정검사 이론에서 난이도와 변별도를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1모수와 3모수를 놔두고 2모수 모형에서 나오는 난이도와 변별도를 가지고 고정검사 이론에서 나타난 난이도 변별도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모수 모형을 통해서 만든 난이도 변별도 산출 결과를 따로 엑셀로 저장을 해서 아까 만든 엑셀에다가 붙이면 결과를 비교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아까 위에서 이모수 모형에서 추출한 결과값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행과 열로 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보면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가 좋을 거다라는 판단하에 그 결과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IRT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IRT라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변별도와 난이도가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변별도와 난이도를 이렇게 저장을 한 것을 엑셀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꺼낼 때는 여기 write exl이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고요. 마찬가지 라이브러리로 사용을 하겠다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write xlsx 파일로 우리가 만든 IRT를 엑셀 파일로 만들겠다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이름은 이렇게 저장을 하라 라는 것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장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폴더에 보니까 IRT라는 엑셀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변별도와 난이도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만들었던 CTT 고정검사 이론에서 만들었던 난이도와 변별도를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그래서 IRT 변별도 그리고 여기서는 IRT 난이도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 난이도 CTT 난이도, IRT 난이도, CTT 변별도, IRT 변별도 이렇게 해서 그 옆에다가 두고 우리 그 해석 기준에 따라서 한번 해석을 강의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든 요 파일을 그 엑셀 파일을 과제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온 CTT 난이도, IRT 난이도, CTT 변별도, IRT 변별도를 이렇게 한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셔가지고 과제 게시판에 답제해 주시고 수요일 강의 시간에 이 해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